네, 전영신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정치 이야기 화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 의원님 얼마 전에 그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셨을 때 출연하시고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출마만 했습니다. 네네. 네. 예, 지금 청취자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때 한번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에 한 번씩 이 화쟁 토론 함께 한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이용빈 의원님하고 격주 출연하시기로 네, 뭐 이 자리는 광주 의원들 전용 자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화쟁이란 말답게 서로 논쟁은 하되 화합시켜 가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예. 마침 또 여당의 허은하 의원님과 하게 네.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은 계속 혼자 쭉 계속 나오십니다. 네.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지금 뭐 나라의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까 아주 반갑게 즐겁게 맞이해드리지 맞습니다. 못해서 예, 좀 표정도 그 조금 부분이 가라앉히고 좀 마음을 아쉽- 가라앉혀야 되는 분위기라서 지만 여튼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음으로 반감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참사 발생 여섯째 맞고 있습니다. 두 분도 분향소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먼저 송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지역구가 광주광역시 서구갑이거든요. 네. 그곳에도 세 분의 희생자가 있어서 빈소를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냥 특히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충격이고 큰 슬픔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고 희생자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랬을 때의 어떤 뭐 충격을 넘어서서 어쨌든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는데 네네. 부모님들한테 어떤 말도 잘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여건 야건 간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뭐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좀 말씀을 좀 나눠 보셨습니까, 유가족분들하고? 네, 어떤 얘기들 좀 많이 유가족분들. 하시던가요? 너무 경황이 없었고요. 그냥 서서 조문객을 맞는 것 자체로도 그냥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저렇게 서서 조문객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모든 이들의 죽음은 다 애석하고 안타깝고 비극적이죠. 그렇지만 특히 20대 아니겠습니까? 네. 20대는 그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죠. 제가 구체적으로 세 군데를 들렸는데 한 군데는 두 사람이 다 여성인데 친구고 한 사람은 취업한 지 2달이 됐고 네. 한 사람은 취업이 결정이 돼서 곧 출근을 할 예정이었고 둘 다 24살이고 네.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정말 뭐 네. 예, 허은하 의원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분향소에 다녀오긴 했는데 송갑석 의원님 말씀처럼 네. 지금 이제 황망하게 떠난 고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께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또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냥 머릿속과 마음에 그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죄송하다라는 생각만 자꾸 드는 것 같다. 불교의 그 자타불이라는 가르침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 나라 전체가 이태원 일을 내일처럼 좀 아파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조속하게 수습이 좀 되고 또 책임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좀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이제 참사 당일에 112 신고 전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뭐 79건이 전화가 들어왔다는 건데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중에 11건의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 자, 경찰이 수십여 건의 신고를 받고도 참사를 못 막았다. 송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인 게 아주 구체적이었죠. 한 4시간 전부터 장소도 특정이 됐고 또 압사당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사고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어디라고 특정이 됐고 그곳의 상황도 너무 밀집돼서 움직일 수도 없다. 네. 누군가가 와서 통행을 조금 원활하게 좀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황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예견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희생자 규모도 규모지만 이런 식의 참사가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있었던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견이 돼 있었던 물론 뭐 무슨 뭐 하루 전에 뭐 어땠냐 이틀 전에 어땠냐 이런 이야기는 차차 할 이야기지만 네. 불과 4시간 전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총체적으로 뭔가가 뭔가가 심각하게 붕괴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홍은아 의원님.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다. 특히 정부 여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 받으셨고 지금 충격 받아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 이룬 유가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황망하고 현실을 믿고 싶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이를 보낸 것을 믿고 싶지 않겠지만 또 다른 내 아이의 친구들이 이러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 또 여실히 드러났어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소방청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고 네. 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아닌 비서실을 통해서 또 밤 11시 20분에 알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가장 늦게 참사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상황.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부 들어서 조금 반복되고 있는 일 같습니다. 네. 그냥 가장 최근에는 제가 현재 국방인데요. 국방위에 강릉에서 현무투 낙탄 사고가 있었는데 예. 낙탄 사고에 있을 수 있죠. 저는 물론 이제 더욱더 그런 확률을 줄여야 되지만 근데 낙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 조처가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됐느냐. 마침 그 사고가 저희 국정감사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합참의장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이 전달되고 다시 어떤 지시를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매우 좀 불분명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뭐 그 대통령의 뉴욕 갔을 때 발언 뭐 발언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된 상황. 더군다나 행안부 장관이면 그 재난 상황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중앙재난상황실을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무슨 개별 보고가 아니라 단체 문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뭐 수십 명한테 가는지 수백 명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말로
오리무중이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홍은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고체계의 문제점. 지금 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데다가 지휘부의 어떤 보고 체계가 붕괴한 총체적 참사였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고쳐 나가야 되고 실행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또 경찰 내부 문건이 또 파장입니다. 이제 경찰이 참사 이틀 뒤인 31일에 시민단체 동향, 또 언론의 보도 계획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내부 문건으로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이제 S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내용 중에는 뭐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세월호 이후의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만한 그런 대형 이슈라면서 긴급 회의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다. 뭐 이런 보고 내용도 있고요. 자, 송 의원님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찰이다마다 이런 이야기는 그것도 또 다음 이야기 같고요. 네, 다음 이야기 같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의 순서로서 이게 과연 맞았는가 네.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저는 그 윗선 이런 분들의 이 사고 참사가 나고 난 이후에 어떤 태도가 어떤 거였는가라고 하는 데서 결국 경찰의 이런 움직임도 나왔지 않았는가. 저희는 아직 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아직 없었습니다. 예. 뭐 총리 같은 경우는 외신 기자회견을 도대체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외신 기자회견을 보면 너무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뭐 이만 마칩시다라고 하니까 아니요 계속합시다. 뭐 아니요 나는 모든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태도고 무슨 느닷없이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양키스 야구 경기를 빗대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뭐 회자가 되고 있는 통역 실수와 관련해서 그 책임과 끝은 어디냐 이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네. 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행사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법률적 미비. 그러면 앞으로 행사 주체가 없는 것은 정부는 책임의 주체도 될 수 없는 건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그런 말도 했었죠. 그 뭐 어떤 선동이라고 하는 표현도 행안부 장관이 했었죠. 예. 뭔가 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럴 때 가면 뭐 너무 말도 안 되고 과한 이야기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경찰의 이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 이렇게 책임론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또 좀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죠. 보세요? 책임지실 예.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타부리의 마음으로 예.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 현재 희생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선인데 네.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뭐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또한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민주당에서는 이제 빨리 뭐 파면이라든가 경질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먼저 조치를 하고 먼저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만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야 입장이. 예, 어떻게 보세요?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방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같거든요. 수습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 참사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를 더 구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네네. 순식간에 그 희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예.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어쨌든 빨리 뭐 이렇게 병원으로 분산 배치가 됐고 또 신원 확인도 뭐 빨리 됐고 심지어 외국 분들까지 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대체 이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냥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가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되짚어서
그냥 국민들의 심리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누구나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더군다나 생때 같은 20대 중심으로 해서 무려 지금까지 이제 156명이나 네. 희생이 됐고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56명이나 희생이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의문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고가 날 만한 나라가 아닌데 의문점이 있지만 이걸 뭐라고 말할 그때의 분위기로는 그런데 이제 속속 드러나는 게 112 이 신고가 공개되면서 이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거였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사람들의 언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사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뭐 책임을 묻는 것도 애도다. 분노도 애도다. 그건 여당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에서 나온 말도 아니거든요. 이건 언론사 칼럼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민들의 관심사, 국민들의 분노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곳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확하게 이 참사의 진상 또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확하게 책임지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뭐 법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어제 이제 그 용산 경찰서 등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경찰이 자체 감찰 실시 중인데 지금 윤희근 청장부터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은 또 검수 완박 때문에 국가재난은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선수습하고 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사실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매우 무거운 사실들이 많다. 그 112 제보라던가 그 사고에 대해서 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책임에 대한 무거움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후에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어떠한 부적절한 발언 그게 결코 가볍지 않은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 그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의 책임을 규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서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누구의 잘못이다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후에 책임을 무겁게 지겠다. 이런 식으로 책임 있는 자들께서 스스로가 먼저 책임 규명을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도 어떤 마음 한켠에서 좀 이해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승민 제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분 성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또 한 번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랬던 것 아닙니까? 물론 야당의 일부 극히 당직을 맡고 있는 개인들이 아주 초기에 좀 성급하게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은 있지만 야당마저도 초기에는 뭔가 좀 조심하고 이것이 뭔가로 비춰질까 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검수완박 때문에 못하는지 어쩌는지도 저는 또 이걸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걸 또 뒷문제로. 근데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인가요? 지금? 나는 이분의 공감 능력이나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이 엄중한 사태가 어떤 것인지라거나 상황 파악이 되도록 된 분의 사고인지 저는 너무나 이것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이거야말로 툭하면 정치권이 본인들의 당리당략으로 뭔가를 이용한다. 물론 이제 그런 면도 많죠. 이제 이런 비난을 정치권이 항상 받고 있죠. 근데 이런 발언이야말로 사실은 이분들이 비판했었던 정치권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자면 사고대책본부가 대검찰청이 꾸려졌어요. 네.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가 싶습니다. 본부장이 대검 형사부장인데요. 예. 이게 그 검사는 누구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기소하고 이럴 일도 어느 시간이 되면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검찰청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고대책본부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죄를 묻는 바로 곧바로 네.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저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이런 참사의 사고대책본부가 본부장이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야, 이게 검찰 국가는 맞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도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라고 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의 수습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결과가 당연히 그런 결과로 나온다 할지라도 네, 네. 수사본부를 초기부터 이렇게 꾸리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도 저는 참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그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뭐 수사를 하기 위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까지 우선 애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정쟁하고 무언가 부족한 걸 자꾸 찾으면서 국민들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위로하는 쪽과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협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이번 그 참사 사태의 참사의 수습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이거 한 말씀만 좀 마무리로 해주시죠. 예, 송갑석 의원님. 네, 허은하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요. 그 과거 정부에서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때마다 어느 정권마다 이와 같은 큰 참사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뭐 법률이 어떻고 뭐 행사 주체가 어떻고 이런 군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과가 전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는 바로 며칠 안 돼서 국무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세,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금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허 의원님 한 40초 정도 있습니다. 네, 위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테고 다음은 국가가 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는지 그 철저한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 대응 매뉴얼이라던가 사례 좀 참고하고 우리나라 도시 특성, 안전, 행정, 뭐 교통 시스템에 맞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재난 예방 시스템을 물샐 틈 없이 갖춰야 한다라는 것 꼭 지키겠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예, 자 화쟁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